안녕 친구들 반갑습니다. 쌤은요 여러분의 과학에 방향을 알려드리는 과학의 나침반 박하은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부터 해서 우리는 시험 대비 특강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는 오리엔테이션 때 했으니까요. 그거 한번 체크해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 우리는 1단원부터 내용들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단원의 대단원 제목은요. 물질의 특성이라는 제목의 대단원이었고요. 물질의 특성 단원은 물질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 한 파트, 그리고 혼합물의 분리에 대한 이야기 한 파트,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때 그중에 첫 번째 물질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요. 총 2번에 걸쳐서 개념 정리를 하게 될 건데요. 그중에 첫 번째 이번 시간 우리는요. 교재 페이지 2쪽부터 4쪽까지 해당하는 물질의 특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쭉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자, 이번 시간에 개념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문제 풀이 할 건데요. 개념 정리 때는 개념 정리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제 풀이를 일부 담고 있다라고 했고 개념 정리는 우리가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중단한 핵심 요약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여기는 2페이지와 4페이지 이것은 여러분들 개념서에 대한 페이지가 아니라 시험 대비 교재에 대한 페이지인 거죠. 시험 대비서 어디 있는지 한 번만 체크할게요. 여러분들 기본적인 교재 보시면 교재에 페이지 160쪽을 쭉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이렇게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그죠? 우리 가로 세로 퀴즈 풀었었는데 개념 때 그거 옆에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해서요. 시험 대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험 대비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건 거예요. 따라왔죠? 오케이. 그래서 이 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겁니다.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 주체적으로 스스로 조금 해나가면서 써보려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눈만 뜨고 보면 되지 않아요. 우리는 아주 빠르게 내용들을 정리할 거거든요.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으면 연필 들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중단원 핵심 요약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물질의 특성 단원이니까 물질의 특성을 정의 내릴 수 있고요. 그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물질의 특성이라는 것은 자, 특정한 조건 속에서 같은 물질이라면 양에 상관없이 같은 값을 갖는 것을 우리는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자, 물질의 특성이라는 건 특정한 조건 속에서 자,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고 양 그런 거 상관없어요. 달라지지 않는 고유한 성질 이것을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더라. 일정한 조건이라고 한다면 같은 종류의 물질이라면 양에 상관없이 같은 값을 가져. 이게 물질의 특성인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색이나 맛이나 냄새와 같은 겉보기 성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배웠던 소단원들의 제목인 거죠. 밀도, 용해도, 끓는 온도를 우리는 끓는 점, 녹는 온도를 녹는 점, 그리고 어는 온도를 어는 점 해서요.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씩 공부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면서 물질의 특성은 양에 상관없이 같은 물질이라면 같은 값을 가져. 바꿔서 얘기하면 다른 물질이라면 다른 값을 가져. 물질 종류마다 다르다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은 물질의 경우는 양에 관계없이 어떻다고요? 같은 값을 갖는다고요? 일정하다고요. 그때 이것을 반드시 일정이라고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일정이라고 쓰여져 있지만 이것을 뭐 같다 라고 써도요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여기 일정하다 있으니까 여기서 문장상 일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말을 쓸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단어가 완전히 똑같진 않아도 괜찮으니까 부담 갖지 않아도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물질의 특성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질량은 물질의 특성일까? 부피는 물질의 특성일까? 끓는 온도는 물질의 특성일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첫 번째요. 질량 비교입니다. 물의 양이 달라지면 질량이 변한대요. 물이 있는데요. 1g이 있고요. 물이요. 10g이 있고요. 물이 20g이 있다고요. 똑같은 물인 줄 아는데 질량이 다르네요. 질량이 다르면 1g은 물이고 2g은 물이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건 거예요. 같은 물임에도 불구하고 값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물질의 특성이라고 보지 않는 거죠. 따라서 질량은 물질의 특성이 아니구나. 이렇게 결론 내린다는 겁니다. 동일한 논리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부피도 있단 말이에요. 10ml의 물과 20ml의 물, 둘은요, 같은 물이 아닙니까? 같은 물이죠. 따라서 우리는 부피 또한 물질의 특성으로 볼 수가 없다. 그럼 우리요, 끓는 온도가 100도가 있어요. 100도가 있다면 너는 물이구나, 너도 물이구나, 너도 물이구나. 왜? 모두 다 1기압에서 똑같이 100도에서 끓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건 거죠.
물의 양이 달라지면 끓는 데 도달하는 시간은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끓는 온도 어떻다고요? 일정하다고요. 같은 물질이라면 양에 상관없이 같은 값을 갖는 것, 이것을 우리는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고 끓는 온도는 물질의 특성에 맞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리, 질량과 부피는 물질의 특성이 아니고 끓는 온도는 물질의 특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물질의 특성의 정의를 명확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친구들, 밀도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죠. 따라서요, 같은 종류의 물질이라면 양에 상관없이 어떻다? 같은 값을 가질 건 거예요. 조건만 똑같다고 한다면. 자, 밀도 한번 정의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도라는 것은 똑같은 부피 대비 질량을 비교한 것을 우리는 밀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의 질량 얼마입니까? 라고 했더니 나의 질량은 7g이야. 자, B 너의 질량은 얼마야? 나의 질량은 5g이야. 이렇게 됐다는 건 거예요. 이거 8로 할게요. 8g이야.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누가 질량 큽니까? 라고 하면 A가 질량이 크다고 보이죠? 하지만 B가 불만을 토로하는 거죠. 뭐야? 부피가 다르잖아. 똑같은 부피끼리 비교해줘.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A는 부피가 2예요. 2 부피고요. 얘는 부피가 1 부피더라는 건 거예요. 따라서 B가 불만을 가질 만하죠. 그래서 알았어. 똑같은 부피 대비 비교를 해볼게. 너 두 부피가 8이야? 그럼 너는 한 부피당 질량은 얼마겠네? 4g이겠네. 아, 똑같은 부피로 비교하니까 B가 더 크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요, 밀도에 대한 개념입니다. 밀도라는 것은 질량을 비교하고 싶은 건 거예요. 근데 공정하게 비교하도록 하자. 똑같은 부피 대비 질량을 비교해줘. 이게 바로 밀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부피 대비 질량을 비교하기 위해서 질량을 뭐로 나눴습니까? 부피로 나눈 게 보이죠?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밀도라는 것은 똑같은 부피 대비 질량을 비교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부피로 질량을 나누는 것이죠.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한 것, 이게 바로 밀도인 거예요. 따라서 밀도의 단위는요, 아래쪽에 부피의 단위, 위쪽에 질량 단위가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같은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물질 종류마다 각각 자기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같은 물질이라고 한다면 동일한 조건 속에서 온도, 압력과 같은 동일한 조건 속에서는 어때요? 양의 관계 없이 일정한 값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의 특성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양한 자료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중에 그래프 자료를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프를 보니까 기울기를 우리는 논할 수가 있어요. 기울기 어떻게 구합니까? 가로분의 세로인 거죠. 가로축에 무엇 있어요? 부피 있고요. 세로축에 무엇 있습니까? 질량 있네요. 기울기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라고 했으니까 부피에 대한 질량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무엇을 뜻한다? 밀도를 뜻하고, 따라서 밀도가 큰 것을 비교하라고 했을 땐 기울기가 가파른 것을 골라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A하고 B는 어때요? 기울기도 똑같네요. 따라서 우리는 A, B는 일단 기울기가 똑같으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같은 물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기울기가 큰 것이 밀도가 크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끝이냐? 그건 아니죠. 계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A의 밀도 얼마입니까?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럼 10분의 20이네요. 얼마? 2입니다. 단위는 생략할게요. 자, B 얼마일까요? 20분의 40이죠. 20분의 40. 여전히 2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울기가 똑같으니까 같은 값을 갖는 거죠. 자, B, C 어떻습니까? 부피 20분의 질량 10. 0.5네요.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기울기가 큰 것이 밀도가 크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적 맥락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밀도가 크다는 것은 동일한 부피 대비 질량이 크다는 거고요. 질량이 크면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밀도가 작다는 것은 동일한 부피 대비 질량이 작은 거니까 질량이 작으면 위로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밀도 얘기를 하면서 뜬다, 가라앉는다에 대한 매칭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밀도가 뚱뚱한 물질은 밀도가 뚱뚱한 물질에 뜬다라고 했습니다. 뜨는 건 밀도가 작은 게 뜨는 거죠. 따라서 밀도가 작은 물질은 밀도가 큰 물질 위로 뜨게 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이런 그림을 보면 당연히 이렇게 밀도가 되겠구나. 밀도를 비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밀도 큰 건 아래로, 밀도 작은 건 위로 이 패턴을 잊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체하고 액체의 경우는 온도와 압력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질량은 달나라로 가지 않는 한 달나라로 가도 마찬가지죠. 질량은 변하지 않거든요. 질량은 물질의 고유한 양이니까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부피가 자꾸 변할 수 있어요. 부피가 무엇에 영향을 받냐면 온도나 압력에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피가 변하면 결과적으로 밀도값이 변할 수가 있죠. 그때 이런 부피의 변화가 고체나 액체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고체나 액체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부피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받지 않는데 기체의 경우는 온도나 압력에 따라 부피 변화가 너무 큽니다. 따라서 기체의 경우는 온도와 압력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기체의 밀도를 표시할 때는 온도와 압력을 함께 표시합니다. 라는 설명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받아들였어요? 이것이 바로 밀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은 자, 철의 밀도 측정에 대한 이야기, 자, 탐구가 하나 나와 있죠? 간단히 볼게요. 자, 철의 밀도 측정하는 거, 크기가 다른 철 조각 2개의 질량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70ml 물을 눈금 실린더에 넣고 철 조각을 실에 매달아서 물속에 넣은 다음에 늘어난 물의 부피를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철 넣기 전과 전의 부피, 그리고 철을 넣은 후에 부피, 이 차이값이 바로 뭐예요? 철의 부피라는 것을 계산할 수가 있어야 돼요. 눈금을 읽을 땐 항상 평평한 부분을 읽어야 되는 거고요. 자, 철을 넣은 다음에 부피가 얼마냐면요. 72.8이고요. 넣기 전에 얼마냐면 72였습니다. 그럼 2.8ml가 바로 뭐다? 철의 부피란 뜻입니다. 그럼 부피 알았고요. 질량도 우리가 측정한다 했으니까 질량도 알았을 거예요. 그를 통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어때요? 작은 조각의 철이든 큰 조각의 철이든 어떻구나? 밀도는 똑같구나. 밀도라는 것은 같은 물질이라면 똑같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체크. 다음, 물도 한번 밀도를 측정해 보도록 합시다. 자, 물의 밀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일단 빈 비커의 질량을 측정해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비커에다가 물 10ml를 넣고요. 질량을 측정한 다음에 물을 10ml 더 넣어서 질량을 한번 측정해 봅니다. 라고 했습니다. 질량을 측정했고요. 그리고 나서 자, 물 넣고요. 물 넣은 비커의 질량을 또 쟀어요. 보세요. 빈 비커의 질량을 쟀고요. 그다음에 물 넣고 비커의 질량을 재게 됩니다. 그럼 요거 빼면 뭐 나옵니까? 물의 질량 나오는 거죠. 이렇게 물의 질량 체크하고 비커에다 물 10ml 넣었다라고 했으니까 물의 부피는 알고 있네요. 그럼 부피 알고 질량 아니까 어떻게 할 수 있더라? 밀도 구할 수 있더라. 그리고 물 10ml 넣고 또 실험해봤다. 또 밀도 구할 수 있더라. 계산해보니까 물의 밀도 양과 상관없이 똑같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 밀도는 양과 상관없이 같은 물질이라면 같은 값을 갖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정리. 같은 물질의 경우 물질의 양이 달라도 단위 부피당 질량값이 무엇? 밀도는 일정하며 물질의 종류가 다르면 철과 물 달랐죠? 밀도가 다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 이야기가 교재에 나와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밀도 파트에서는요. 예시도 볼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들 다 예시까지 보셔야 되거든요. 자, 지금부터 제시된 이 같은 모든 사례가 나오면 뭘 떠올린다? 밀도라는 단어를 떠올리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와 있는 모든 단어들의 공통적인 표현은 위로, 아래로에 대한 개념입니다. 위로 올라간다, 아래로 내려간다 하면 밀도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읽어보도록 하죠. 자, 구명조끼를 입으면 물보다 밀도가 작아서 물 위에 가라앉지 않는다, 가라앉지 않는다 같은 말 뭐예요? 위에 떠 있다라는 겁니다. 떠 있기 위해서는 밀도가 작은 걸 이용했겠다.
자, 잠수부가 물속에 쉽게 들어갈수록 물보다 밀도가 큰 납을 허리에 찬다. 물에 쉽게 들어간다. 뭐예요? 아래로 가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밀도가 큰 납을 허리에 벨트로 착용했다. 또요, 비행선을 띄우기 위해 뭐요? 위로 가기 위해서 위로 하면 어때야 돼요? 밀도가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밀도가 작은 헬륨을 비행선에 넣는다. 또요, 가스 누출 경보기를 설치합니다. 가스가 새는지 경보기를 설치할 거예요. 그때 LNG는요, 공기보다 밀도가 작습니다. 밀도가 작으면 어디로? 위로 가겠죠? 그러니까 경보기를 위에다가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공기보다 밀도가 작은 LNG의 경우는 어디? 천장 쪽에다 경보기를 설치해야 되고요. LPG의 경우는요, 공기보다 밀도가 큽니다. 그러니까 아래로 가겠죠. 따라서 아래쪽에 경보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공기보다 밀도가 큰 LPG의 경우는 바닥 쪽에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로, 아래로 나오면 뭐라고요? 밀도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전체 내용들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한 파트의 내용들이 모두 다 끝나는 거예요. 꽤나 속도감 있게 정리하죠. 우리는 압축 특강을 하고 있으니까. 자,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3페이지와 4페이지를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때 3페이지는 잠깐 테스트로 가볍게 쌤이랑 같이 쭉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4페이지의 경우는 밀도에 대한 계산적인 걸 요구하니까 바로바로 하기는 수월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지금 잠깐 화면을 정지하시고 3페이지와 4페이지를 먼저 싹 풀어보세요. 준비됐어요? 시작. 자, 친구들 다 풀어보셨습니까? 다 풀어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준비됐죠? 빠르게 한번 답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특정한 조건에서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면서 양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고유한 성질을 뭐라고 한다?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죠. 물질의 특성입니다. 다음. 자, 물질의 특성인 걸 골라보세요. 이런 건 수월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밀도, 우리가 배운 단어죠? 농도 안 배웠습니다. 길이 아니죠, 그죠? 자, 10cm의 철 조각, 20cm의 철 조각, 길이가 달라졌다고 얘는 철이고 쟤는 철이 아니에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넓이 아니죠. 용해도 우리 배웠죠? 녹는 온도, 녹는 점도 배웠습니다. 따라 정답은 기역, 미음, 비읍이 되는 겁니다. 다음, 압력이 일정할 때 특정한 조건 속에서 양에 관계없이 일정 값을 나타내는 것은 끓는 온도, 질량, 부피 중에 뭐겠습니까? 물질의 특성 고르라는 거죠. 물질의 특성은 끓는 온도밖에 없습니다. 끓는 온도 체크. 다음, 밀도는 물질의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 바꿔서 얘기하면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구한다고요? 부피분의 질량으로 이렇게 계산한다라고 얘기했고요. 마지막 질량 48g인 돌멩이를 32ml의 물이 들어있는 눈금 실린더에 넣었더니 전체 부피가 48이 되었다. 밀도가 얼마일까? 자, 넣기 전에 32, 넣은 다음에 48. 그럼 뭐예요? 48 빼기 32를 한 값이 뭐예요? 부피가 되는 것이죠. 빼볼까? 32를 빼면 얼마야? 16이네요. 그럼 부피는 16이고요. 자, 질량은 얼마? 48이 되겠네요. 나눠보세요. 얼마요? 3일 겁니다. 자, 단위 같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g/, 세제곱센티미터 됩니다. 자, 5번까지 쭉 따라왔나요? 나머지 문제도 보도록 할게요. 자, 6번부터 갑니다. 자, 표는요, 액체 물질 A부터 E까지의 질량과 부피를 측정하여 나타낸 값입니다. 자, 밀도가 3인 고체 물질은 A부터 E까지에 넣었을 때, 자, 고체 물질이 위로 뜨는 액체를요, 모두 골라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7번도 같이 있으니까 같이 읽을게요. A부터 E까지를 컵에 넣었더니 5개의 층이 나타났다. 각 층에 해당하는 물질을 아래부터 순서대로 쓰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일단 이런 문제를 풀려면 계산값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부피분의 질량, 이걸 우린 뭐라고 한다? 밀도라고 하는 거죠. 밀도 한번 빠르게 계산해봤나요? 해봤어야 되는데 빠르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부피분의 질량 얼마입니까? 0.5네요. 자, 부피분의 질량 얼마요, 여러분들? 나눠볼까? 얼마 나오냐면 여러분들 1.5 나와요. 계산해봤죠? 자, 부피분의 질량 얼마입니까? 2고요. 자, 부피분의 질량 이거 얼마요? 3분의 2 나오겠네요. 이건 얼마다? 7일 것이다. 그죠? 일단요, 7번부터 해보도록 합시다. 자, 층을 분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밀도가 큰 건 위로, 아래로?
아래로 라고 얘기했으니까 가장 아래에 2가 올 겁니다. 나는 7이야. 그 위로 뭐 있겠습니까? 자, 7보다 큰 거. 자, C네요. 자, 7보다 작은 거. C. 자, 요거 나는 2야. 그 다음 뭡니까? B네요. 나는 1.5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됩니까? 0.5분의 3분의 2가 더 크죠? 따라서 D가 나는 3분의 2야. 나는 마지막으로 A 0.5 2분의 1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7번부터 A부터 E까지를 컵에 넣었더니 5개 층 나타났다. 자, 해당하는 물질을 아래부터 순서대로 쓰세요 했으니까 E, C, B, D, A라고 쓰셨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6번 밀도가 3짜리 고체를 A부터 E까지 각각 넣었을 때 고체가 위로 뜬대요. 고체가 위로 뜬다는 말은 액체, 나는 너보다 밀도가 크니까 내가 아래로 갈게 해야지 고체가 뜰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액체의 밀도는 3보단 커야 되겠죠. 3보다 큰 거는 2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뭐예요? 이건 답이 2가 되겠고 이건 답이요. E, C, B, D, A 순서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따라왔어요? 다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유리컵에 물과 식용유가 담겨 있다. 물과 식용유의 밀도를 부등호를 이용해서 비교해 보세요 라고 했어요. 부등호 큰 쪽에다가 입을 벌리시면 되겠고요. 간단한 문제죠. 밀도가 크면 어디로? 아래로 라고 했으니까 아래쪽에 있는 것이 밀도가 더 클 겁니다. 물이 식용유보다 밀도가 크다.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헬륨을 채운 풍선은 공기보다 뚱뚱하므로 높이 올라간다. 위로 간다는 말은 밀도가 작아라는 뜻인 거죠. 밀도가 작음으로 이렇게 표기하면 되겠다. 자, 10번 가스 누출 경보기를 설치할 때 공기보다 밀도가 작아요. 밀도가 작으면 난 어디로 간다? 위로 간다. 따라 위에다가 설치해야 됩니다. 천장 쪽에 설치해야 될 거고요. 자, 공기보다 밀도가 큰 것은 어디에? 바닥 쪽에 설치해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요 간단하게 내용들을 체크했어요. 여기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었죠. 혹시라도 이 과정 속에서 나 저기 좀 더 부족한데 라고 하면 개념 강의 가서 채우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요. 연습 좀 해볼게요. 자, 우리 O2 교재의 경우는요. 이렇게 계산력, 암기력 강화 문제에 대한 연습들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모두 다 풀어드리긴 할 거예요. 그때요. 자, 친구들 보시면서 내가 모르는 것만 선택적으로 풀이 과정 보셔도 됩니다. 시험 대비 때는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쌤은 1번부터 8번까지 모두 다 풀어보긴 할 겁니다. 준비됐죠? 일단 스스로 먼저 푸는 게 먼저다. 자, 1번 모서리의 길이가 2cm인 정육면체 모양의 고체의 질량을 측정했더니 32g. 밀도 구하세요. 밀도는 어떻게 구한다? 부피분의 질량으로 구한다. 자, 질량 자리 얼마 써야 되냐면 32g 써야 되고요. 부피는 어떻게 구해요? 정육면체의 경우는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입니다. 그때 모두 다 2로 똑같겠죠? 왜? 정육면체니까.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바로 부피 8이 될 것이다. 그럼 8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계산하시면 얼마 나올까? 4g per 세제곱 센티미터 나오겠네요. 정답은 4가 될 겁니다. 이걸로 그냥 볼게요. 4. 다음이요. 질량이 22.4g인 볼트를 실에 매달아서 10ml의 물이 들어있는 눈금 실린더에 넣었더니만 전체 부피가 17이 되었다. 밀도 얼마일까? 밀도 어떻게 구한다고요? 부피분의 질량 자리는 22.4g 들어가면 될 거고요. 부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10이었는데 17이 되었어요. 그럼 증가한 7이 이것의 부피가 되겠죠. 여기다 7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계산하시면요. 3.2g per 세제곱 센티미터 나올 거예요.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식만 쓸게요. 오케이. 다음. 자, 질량이 20g인 액체 물질을 빈 눈금 실린더에 넣었더니 부피가 40세제곱센티미터가 되었다. 이 액체 물질의 밀도는 얼마인가? 계속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이란 느낌 드시죠? 밀도라는 것은 부피분의 질량이다. 부피가 얼마라고 했냐면은 40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40세제곱센티미터이고요. 질량은 20이라고 쓰여져 있죠. 계산하시면 됩니다. 얼마요? 0.5g per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스님 이때는 10에서 17 됐으니까 그 차이 7 했는데요. 여기는 왜 그런 거 안 해요? 했을 때 이거는 고체의 밀도를 잰 거고요. 그죠? 여긴 뭐예요? 그냥 액체이기 때문에 그냥 눈금 실린더의 그 값이 그 액체의 부피가 되는 거예요. 다음 표는 고체 A부터 E까지의 질량과 부피를 측정해서 나타낸 것이다. 자, 같은 물질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보세요. 같은 물질이라면 뭐가 똑같아야 돼요? 밀도가 같아야 되겠죠. 밀도 같다, 같은 말 무엇이다? 같은 물질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A부터 E까지 모든 것들의 밀도를 다 구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부피, 질량 나왔으니까 부피분의 질량 3, 부피분의 질량 하시면 되겠네요. 이거 얼마 되냐면 여러분들 계산, 여러분들 해봤죠? 6.5입니다. 자, 이거 계산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0.5고요. 이거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냐면 0.75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 나와요? 3 나오죠. 친구들 먼저 풀어보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계산한 것과 맞는지 매칭만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같은 물질이라고 생각되는 건 여기 3, 여기 3 똑같네요. 따라서 A하고 E가 같은 물질이야.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도 보도록 합니다. 자, 5번입니다. 어떤 물질의 질량이 14.4g이고 밀도가 3.6입니다. 부피 어떻게 구할까? 항상 우리는 밀도만 구하라고 물어볼 줄 알았는데 이번엔 부피 물어봤습니다. 괜찮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밀도라는 것은 부피분의 질량이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3.6은 자 부피분의 질량 14.4 해서 계산하셔도 되고요. 이걸 그냥 바꿔서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부피가 궁금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밀도분의 질량으로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둘이 자리 바꾸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밀도 얼마입니까? 3.6이고요. 질량 얼마입니까? 14.4죠? 이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는 거냐면 여러분들 4.0 나올 겁니다. 4.0 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나온다.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음 6번 오른쪽 표의 괄호 안에 알맞는 값을 골라보세요. 자, 얘는 부피를 물어보았어요. 우리 부피는 방금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밀도분의 질량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밀도 얼마? 8분의 질량 560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넣어주면 얼마 나오냐면 70이 나오게 될 거예요. 됐고, 그렇다면 질량은 어떻게 구할까? 했을 때 이것도 할 수 있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질량은 어떻게 구한다? 부피하고 밀도를 곱하면 되겠다. 이렇게 둘 곱하면 요거 나올 거고요. 요렇게 둘 곱하면 요거 나올 거란 말이에요. 계산해 보세요. 계산해 보시면 이건 226 나올 거고요. 이것은 45가 나올 겁니다. 곱셈, 나눗셈들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체크해서 정답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 자 이거 하면서 스스로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중학교 과정 때요. 자 실수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실수를 통해서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뭘 판단해야 되느냐? 내가 이런 계산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스스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아직 중학교 2학년이니까 시간은 충분합니다. 고등학교 가셔서 이 계산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너무 힘들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아무래도 할 게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지금 3.6분의 14.4를 계산을 못해. 그러면 창피해. 창피한 게 아니라 이거 내가 지금 여기서 이 과정 속에서 완벽히 이걸 수정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계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계산할 수 있는지 스스로 꼭 질문해 보세요.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다음, 금속 A를 물이 가득 담긴 비커에 넣었더니 10세제곱센티미터의 물이 넘쳤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비커에 물을 가득 담아놓은 상태에서 금속 A를 집어넣자 왈칵 넘친 물이 부피가 얼마다라고 얘기했냐면은 10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건 무엇과 똑같냐면요. 금속 A의 부피하고 똑같습니다. 부피라는 것은 그 물질이 얼만큼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A가 들어가면서 나는 10만큼을 차지할 거야. 물 너 비켜 해서 알았어. 나간 물이 10인 건 거예요. 따라서 넘친 물의 부피가 나오면 그것은 그 물체의 부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준다. 그리고 같은 질량의 금속 B를 자, 물이 가득 담긴 비커에 넣었을 때 넘치는 물의 부피가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자, 지금 A에 대한 정보를 줘놓고선 질문은 뭐냐면 B의 부피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 거예요. 그럼 뭔가 자료가 더 필요한데 더 많은 자료를 여기서 줬어요. 금속 A의 밀도는 5고 금속 B의 밀도는 20입니다. 라고 주었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질량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질량을 구할 수 있을까? 아까도 했었는데 질량은 부피하고 밀도를 곱하면 되겠죠. 그럼 A부터 해볼까요? 자, A의 질량은 어떻게 구해? 라고 얘기하면은 A의 밀도와 A의 부피를 곱하면 될 건 거예요. 자, A의 밀도는 5다라고 나와 있고요. 숫자만 쓸게요. A의 부피는 10이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50이 바로요. A의 질량일 건 거예요. 그런데 같은 질량의 금속 B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건 뭐예요? B의 질량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B의 질량도 이거구나. 그러면서 뭘 물어봤습니까? 부피가 얼마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죠? B의 부피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넘친 물의 부피는 금속 B의 부피가 될 수 있으니까 금속 B를 넣었다고 한다면 됐죠? 자, 우리 부피 어떻게 구한다? 라고 얘기했냐면은 어떻게 구해요? 밀도분의 질량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요.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럼 자, B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 B의 밀도분의 B의 질량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B의 밀도 얼마라고 줬냐면요. 20으로 줬고요. 자, B의 질량 얼마라고 줬냐면요. 50이라고 주었습니다. 그럼 계산하시면 얼마 나올까? 2.5가 나오겠네요. B의 부피는 2.5 세제곱센티미터일 거라고요.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정답 여기 안 지워졌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지금 두 가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A에 대한 정보를 주고 그걸 바탕으로 B를 구해봐. 찬찬히 생각하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다음. 자, 1.5리터의 페트병에 경유를 가득 채웠을 때 경유의 질량을 구해보세요. 라고 물어봤고요. 자, 밀도는 이렇습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 밀도는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부피 지금 질량 물어봤으니까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질량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밀도에다가 무엇을 곱해서 계산할 수 있다? 부피를 곱해서 계산할 수 있다. 자, 밀도 얼마라고 나왔습니까? 0.8g per 세제곱센티미터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부피 얼마라고 나왔습니까? 1.5리터다 라고 나와 있죠. 그죠? 자, 1리터는 자, 1000ml와 똑같고 1ml는 세제곱센티미터와 똑같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자, 1.5리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1500 세제곱센티미터와 똑같겠죠. 따라서 이것을 1500 세제곱센티미터를 곱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일단 이렇게 지워질 거예요. 그럼 0.8하고 1500을 곱하시면 얼만큼 그램이 나오겠죠? 그렇게 계산하시면 얼만큼 나오냐면 1200g이 나올 거예요. 근데 문제가 그램 물어보지 않았죠. 몇 킬로그램입니까?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따라서 자, 앞으로 3칸 가서 점 찍으시면 되겠네요. 그럼 얼마? 1.2kg이 되겠죠. 왜 앞으로 3칸 가서 점 찍냐고요? 1kg은 1000g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 정답은 얼마다? 1.2kg이 나오고 이 문제 보면서도 어떤 생각해야 된다? 내가 단위를 변환할 수 있는지도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요번 파트에 관련된 이야기의 문제예요. 어때요? 계산할 만한가요? 앞에 1번부터 아마도 6번 정도까지는 수월하게 풀렸을 수 있어요.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연습하면 되니까. 하지만 7번과 8번 보면서 계산이 좀 문제가 많아지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천천히 생각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넘어가세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는 지금 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페이지는 5쪽, 6쪽 총 12문제 있습니다. 많지 않죠? 자, 중단원 기출문제 풀어볼 거니까요. 미리 풀어서 넘어오세요. 다음 시간 우리는 문제풀이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